자, 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의문 체계에 이어서 이번에는 의문 변동이에요. 의문은 쉽게 말하면 자음하고 모음이라 그랬잖아요. 요 놈이 우리가 적을 때하고 발음할 때하고 변동, 달라지는 거예요. 발음 현상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문은요,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먼저 요 개념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의문은 네 가지 양상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의문 변동, 교체, 교체. 교체라는 건 뭐냐면 서로 다른 의문이 만나요. 혹은 뭐 같은 게 만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의문과 의문이 만났을 때 둘 중에 하나가 다른 걸로 교체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면 의문 개수의 변동, 의문 개수가 달라졌나요? 아니죠? 똑같이 얘도 두 개, 얘도 두 개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의문 변동 결과 의문의 개수가 변함이 없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탈락. 탈락은 뭐예요? 의문이 두 개가 만났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탈락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문 변동의 결과, 의문 개수가 얘는 어떻게 달라져요? 마이너스 한 개로 달라지죠. 그죠? 하나 줄어요. 그 다음에 축약. 탈락하고 차이를 잘 보셔야 되는데 축약은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른 두 우문이 만나 얘는 둘 중에 하나가 그냥 탈락해서 하나만 남는 거라면 얘네는 축약 쪼그라든다는 소리잖아. 얘네 두 개가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른 의문이 나와. 이해되지? 탈락은 둘 중에 하나만 떨어져 나가는 거야. 축약은 두 개가 아닌 전혀 다른 의문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첨가 마지막. 첨가는 추가된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예요. 의문이 만났을 때 없었던 의문이 추가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의문 변동의 결과 첨가는 플러스 한 개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한 개가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의문은 모르면은 초성, 중성, 종성을 다 풀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이 조금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첫 번째, 교체부터 봅시다. 교체. 교체가 제일 많아요. 한 8개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교체예요. 서로 다른 의문이 만났을 때 어떻게 된다? 아, 둘 중 하나가 다른 걸로 교체된다. 요 개념이에요. 교체 첫 번째.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에요. 그럼 봅시다. 얘들아, 그러면 음절인 뭐예요? 음절? 말의 뜻부터 알아야 되잖아. 지난 시간 자음하고 나서 마지막에 했죠. 음절은 뭐예요? 글자라 그랬죠. 글자. 한 글자예요. 이해되세요? 한 글자야, 글자. 그지? 그러면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중에서 끝의 소리라는 건 어디예요? 초성이야, 중성이야, 종성이야? 그렇지. 끝의 소리라는 건 종성을 의미하는 거지. 그러면 얘는 뭐와 관련된 규칙이에요? 요 받침과 관련된 규칙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글자, 음절은 글자라 그랬어요. 글자의 마지막 소리, 받침과 관련된 규칙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야. 무슨 말인지 되지? 그랬을 때 우리가 받침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한 켠에 적어둘까요? 우리 받침의 종류는 몇 개가 있어요? 받침의 종류는 세 개가 있어. 어떻게? 첫 번째, 콧받침. 두 번째, 겹받침. 세 번째, 쌍받침. 순서를 좀 잘못한 것 같네. 요 세 개의 차이를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콧받침은 뭐냐면요. 얘 같은 경우에요.
받침에 자음이 몇 개 오는 거예요? 한 개 오. 받침에 자음이 하나 오는 게 혹받침. 그죠? 겹받침, 쌍받침은 이제 뭐냐면 겹받침은 뭐예요? 요런 거야. 각 서로 다른 자음이 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요 놈보다 서로 다른 자음. 그러면 쌍받침은 뭐겠어요? 서로 같은 거야. 요런 거. 응? 쌍기역 쌍자음을 의미해요. 서로 같은 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냐? 왜 했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받침 관련 규칙이에요. 근데 이 중에 누구만 해당하냐면요. 1번과 3번과 관련된 규칙이야. 그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뭐다? 헛받침, 자음 한 개 오는 거하고 쌍받침, 쌍자음 오는 것들하고와 관련이 있는 규칙이에요. 이해되세요? 왜냐면 겹받침은 탈락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음분 단순화라 그래서 탈락으로 들어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뭔지 한번 봅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뭐냐면 받침의 종성의 받침이죠. 대표음 외에 다른 자음이 오면요. 뭘로? 이 자음이 대표음으로 교체가 되는 거야. 우선 요게 정의예요. 그러면 대표음이 뭔지를 아셔야 되죠? 우리 많이 배웠단 말이야. 대표음 7개 뭐예요? 가느, 바란, 물방울 이렇게 배웠잖아. 그지? 요 7개만 대표음이야. 받침에 이 대표음 7개 외에 다른 자음이 오게 되면 대표음으로 교체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게 뭐가 있어요? 음, 옷. 요 놈은 어떻게 돼? 가느다란 물방울에 시옷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면 대표음 말고 다른 자음으로 교체가 된다고. 어떻게, 미안해. 대표음의 다른 자음 여기처럼 시옷이 오게 되면 요 놈이 대표음 중에 하나로 교체가 된다고. 가느다란 물방울 중에 하나로. 그러면 시옷이 뭘로 교체가 되겠어요? 똑같은 발음 해보면 되죠. 옥 아니고 온 아니고 옷. 요 놈이 되겠죠? 그래서 시옷은 누구로 교체? 디귿으로 교체.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음. 뭐 요런 놈도 마찬가지죠. 부엌하면은 가느다란 물방울의 대표음에 키역이 없죠. 그러면 대표음으로 바뀌어야 돼. 똑같은 발음 뭘로 바뀌겠어요? 그렇지. 기역으로 바뀌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뭐예요? 음, 예를 들어 발 요렇게 있다고 봐. 발. 그러면 요 놈은 음절의 끝소리 적용이 됐다. OX. 적용이 되지 않은 거예요. 애초에 가느다란 물방울인 받침은 교체될 필요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놈을 한 번만 풀어볼게요. 얘만. 초성에 있는 이응은 없는 거라 그랬죠. 오, 시옷. 이 놈은 밑에 풀면 어떻게 돼요? 오, 디귿. 음절의 개수가 어떻게 돼요? 의문의 개수? 얘 두 개. 얘 두 개네요. 교체니까 의문 변동의 결과 의문의 개수가 변동이 없어. 그대로 두 개, 두 개.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경우냐? 이 받침이나 쌍받침 다음에요. 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
요때. 그러면 무슨 말인지 보셔야 돼요. 우선 모음으로 시작한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부터 초성에 있는 이응은 없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옷이라고 하는 음절은 뭘로 시작한 거예요? 오라고 하는 모음으로 시작한 거죠. 이해되세요? 쉽게 말하면 초성에 뭐가 박혀 있는 거다? 이응이 박혀 있는 거다. 요때, 이때 없는 거야. 그걸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형식 형태소는 우리 형태소 파트에서 배우고 왔어요. 그죠? 뭐예요? 조사, 접사, 어미. 지금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뜻이 없는 말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됐죠? 그랬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고요. 그냥 연음이 돼버려요. 이응 빈자리로 연음이 돼버리거든요. 요게 뭔 말인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옷, 이라고 보세요. 명사에 붙었으니까 요 이의 정체는 뭐예요? 조사죠, 조사. 형식 형태소 중에 조사예요. 그죠? 그리고 이응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어.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런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 얘처럼 디귿으로 교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시옷이 여기 이응 빈자리로 넘어가요. 그걸 뭐라 그래요? 연음이라 그래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 놈을 발음을 어떻게 해요? 야, 나 입을 옷이 없어. 이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옷이 없어. 이렇게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한번 풀어볼게요. 요 놈. 오, 시옷, 이응 없어요. 이. 요놈 밑에 풀어봐요. 오, 시옷, 이. 변동이 된 게 있어요? 없는 거죠. 어떻게 된다? 초성에 이응이 박혀 있어 모음으로 시작하는 별다른 뜻이 없는 요 형식 형태소가 오면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지 않고 이응 빈자리로 이렇게 넘어가 버린다. 연음된.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이번에 마찬가지예요. 혹받침이나 쌍받침 다음에 이번엔 똑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초성에 이응 박혀 있어 실질 형태소가 올 때야. 실질 형태소는 조사, 접사, 어미 빼고 나머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 형태소 개념이 다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뜻이 있는 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 단어의 뜻이 있는 말. 그지? 요때는 어떻게 되냐면 반대예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응 빈자리로 연음돼. 교체된 다음에 연음이 된다. 한번 보자. 옷 안이에요. 그죠? 옷 안에서 5천 원 나왔다 했을 때 안. 안은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인이라는 뜻이 있지. 단어의 뜻이 있는 실질 형태소고 여기 이응은 없는 거니까 아라고 하는 모음으로 시작한 실질 형태소. 무슨 말인지 되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우리 위에 있는 놈처럼 야, 오산에 있는 거 다 내놔. 이따구로 발음해? 아니잖아. 어떻게 돼요? 디귿으로 교체가 된 다음에 넘어간다고. 그래서 발음을 어떻게 해요? 야, 5단에 있는 거 다 꺼내봐. 5단. 이렇게 됐죠. 어떻게 된 거예요? 먼저 시옷이 디귿으로 교체가 되고 넘어간 거지. 이응 빈자리로.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요 두 개의 차이는 중요해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됩니까? 훌륭해. 그 다음 좀 중요한 거는요. 아까 설명했던 건데, 얘는 꽃받침과 쌍받침 관련된 규칙이에요. 이해되세요? 서로 다른 겹받침은 탈락이. 이해되지?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왜 쌍받침은 교체냐? 두 개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쌍받침 서로 같은 거 있잖아요. 된 소리들. 요 놈들은요. 왜 교체냐면요. 하나의 음운으로 보기 때문에. 쌍받침은 뭐다?
하나의 의문이에요. 겹받침은 서로 다른 건 두 개로 보는 거고 의문을 쌍받침은 하나로 보기 때문에 교체야. 이런 식으로 함정 문제 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박 요렇게 하고 발음까지 알려줘. 박 요러고 나서 선지에 쌍기역 기역이 두 개였는데 기역 하나만 남았으니까 탈락이다 라고 하면 맞아 틀려? 틀린 거예요. 쌍받침은 하나의 의문이에요. 한 개예요. 얘 두 개가. 그래서 이 쌍기역 하나가 기역으로 교체된 거니까 교체다. 요거까지 주의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음운 변동을 앞으로 쭉 배울 텐데 무조건 받침부터 보셔야 돼요. 음절의 끝소리냐? 혹은 격받침이면 작은 건 단순하냐? 요 받침부터 봐야 돼. 되죠? 그다음 두 번째 넘버링이 이게 맞나? 기음화 볼게요. 살짝 쿵 머리 아픕니다. 잘 보세요. 기음화예요. 말뜻부터 한번 봅시다. 물 한 모금. 예를 들어 드라마 주인공이 흑화했어라 그러면 처음부터 나빴던 거예요? 아니죠. 틱했는데 나빠진 거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비음화도 마찬가지야. 기음이 아니었던 자음이 기음으로 변화한 거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 놈은 비음이 아닌 자음이 기음을 만나서 비음으로 변해요. 이제 그래서 요 놈은 받침으로 누가 와요? 이렇게 외워. 받침으로 구둣방이 와. 받침으로 구둣방이 와요. 되죠? 그 다음 초성에 뭐가 오냐면요. 나미가 와요. 구둣방 나미는 어떻게 되냐? 오나미 이렇게 외워요. 다시 구둣방 나미 오나미 이렇게 외워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국민 요놈 닫는 문 닫는 사람 할 때 닫는 그다음 밤물 요 세 개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잘 보세요. 받침으로 구둣방 중에 누가 먼저 왔어요? 기역이 온 거 보이세요? 구둣방 중에 요 기역 왔어요. 그죠? 그다음 초성에 뭐 왔어요? 미음 왔어요. 그죠? 구둣방 남이 얘네 두 개가 만났을 때 기역은 뭘로 변해요? 이응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거는 발음 어떻게 해요? 국민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예. 얘도 어떻게 돼요? 구둣방 할 때 디귿 오고요. 초성에 니은 오네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니은은 디귿은 뭘로 변한다? 니은으로 변한다. 그래서 이놈 발음 어떻게 해? 닿는 이렇게 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되세요? 얘는 어떻게 돼요? 기읍은 뭘로 변한다? 미음으로 변한다. 그래서 이놈 발음을 밥물이 아니라 밤물 이렇게 이해되세요? 예. 그러면 한번 풀어볼게요. 기역 우 기역 미음 이 니은이네. 발음 변동 결과하면 어떻게 돼? 기역 우 이응 미음 이 니은. 여기 똑같죠? 여기 똑같죠? 음문의 개수는 똑같아요. 그죠? 6개. 근데 기억이 뭘로 변했다? 이응으로 교체가 됐다. 무슨 말인지 됐죠? 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비음이 아닌 자음이지요, 얘네들. 얘네들. 비음이 아닌 자음이 누구 만났어? 비음 만났어. 그래서 뭘로 변했어, 얘네가? 비음으로 변했지. 비음화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때 음은 지난 시간에 했을 때 여기 했었죠. 비음은 뭐가 있다? 오, 나, 미. 얘네가 비음이었잖아. 그지? 근데 이런 음운 변동이 왜 일어났는지 보세요. 아까 구두방이죠? 얘네가 어떻게? 기역은 이응, 디귿은 니은, 비읍은 미음으로.
같은 조음 위치에 있는 걸로 교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음. 그래서 뭐 비음이 아닌 자음은 파열음 계열이겠죠. 첫 번째 줄에 있는 맨 위에 있는 놈들이 파열음이잖아, 얘네. 그지? 파열음이 비음 나미를 만나서 오나미 이렇게 바뀌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자음표랑 같이 주면서 물어볼 거야. 어떻게? 요 놈은 조음 방법이 바뀌는 거야? 조음 위치가 바뀌는 거야? 조음 위치는 그대로지? 연국에는 연국에, 치조음은 치조음, 순음은 순음. 그지? 그래서 요 놈은 조음 위치는 변하지 않고 뭐가 변하는 거예요? 조음 방법이 변하는 거죠. 하열음이었는데 비음으로 조음 방법이 바뀌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요 놈은 조음 방법이 바뀐다. 조음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요, 리을의 비음어예요. 리을의 비음화. 그러면 이번엔 누가 비음으로 변해요? 리을이 비음으로 변할 거야. 그지? 그럼 한번 보자. 요 놈은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받침으로 누가 와요? 이번엔 다섯 개야. 가방, 매요, 들, 이렇게 와. 받침으로 가방, 매요들. 그지? 그 다음에 초성으로 누가 와요? 리을이 오겠죠? 그래서 요 리을이요? 기음 중에 하나인 니은으로 바뀌어요. 한번 해볼게. 이런 게 뭐가 있냐? 여기 가보셨어요? 강릉 비슷한 걸로 뭐 종로 볼까요? 어떻게 돼요? 받침으로 가방 매요들 중에 누가 왔어? 이응 온 거 둘 다 보이세요? 그 다음 초성으로 리을 둘 다 왔다,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니은으로 바뀌어서 강릉, 종로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될까요? 무슨 말인지?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은 요게 이제 이 두 개밖에 없는데 요즘 애들이 바보가 되다 보니까 문제집에서 따로 빼서 가르치거든요. 세 번째 경우인데 이 가방 메요들 중에서도 특히 누구 구두빵 받침 다음에 리을이 오면요. 요 구두빵 다음에 리을이 오면요. 요 때는 기음화가 몇 번? 두 번 일어나요. 되세요? 그러면 어떻게 두 번 일어나냐? 저기 위에 있는 2번은 리을의 비음화가 먼저 일어난 다음에 1번 비음화가 일어나. 예를 들어 이런 게 뭐가 있냐? 백로 한번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 구두방에 기역 왔지? 그지? 그 다음에 리을 왔네요. 그죠? 그러면 먼저 뭐부터 일어나? 기역 다음 리을은 니은으로 변해. 어떻게 되는 거야? 백노 이렇게 되는 거지. 돼? 그 다음 또 어떻게 가만 냅두면 안 되지? 기역 다음에 뭐 왔어? 구두방 남이 왔네. 그럼 1번 비음화 일어나서 뭘로 변해? 최종 발음 백노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두 번 일어나. 그러니까 음운 변동은 다 순서가 중요한 거야. 왜? 왜? 요놈이 구두방 뒤에는 남이가 와야 돼, 남이. 리을이 니은으로 변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 백노가. 그치? 순서가 중요해.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 고전 작품에 이런 말 나오죠. 거기까지가 면리야? 그죠? 면리. 거리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 뭐부터 봐라, 무조건. 무조건 받침부터 보라. 그러면 치읓이 음절의 끝소리 가느다란 물방울 중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뭘로 바뀌어야 돼? 음절의 끝소리 교칙이 일어나서 디귿으로 교체가 되지. 몇 리. 그 다음 어떻게 돼?
구두방 리을이니까 니은으로 변해서 몇 니. 다음에 어떻게 돼? 최종 발음 몇 니. 구두방 남이.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의문 변동은 순서가 중요해. 뭐부터 봐라? 받침부터 봐라.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부계음화. 부계음화는 뭐냐면요. 받침에 누가 오냐면 디귿이나 티읕이 와요. 디귿이나 티읕이 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 오냐면 이가 와요. 이. 그 다음 글자에 이가 와요. 디귿, 티읕, 이는 각각 뭘로 교체가 되냐? 요 놈은 지읒으로. 요 놈은 누구로? 치읒으로 교체가 되는 게 부계음화예요. 한번 해볼게. 요런 거죠. 굿, 이. 그러면 우리 이거 발음 어떻게 해? 야, 너 굳이 그렇게 해야 되겠냐? 이렇게 되죠. 한번 풀어볼까요? 기역, 우, 디귿, 이응 없죠? 이. 이놈 밑에 풀면 어떻게 돼? 기역, 우, 지읒, 이.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음운 개수의 개수가 변동 없죠? 4개, 4개 똑같죠?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디귿이 지읒으로만 교체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기 디귿이 이를 만난 거. 무슨 말인지 되지? 치읓의 경우는 이런 거죠. 야, 우리 이 가자 어떻게 발음해? 같이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엔 티읕이 치읓으로 교체된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요? 음, 그랬을 때 부계음화는 중요한 것. 예외의 경우 잘 보셔야 돼요. 주의해야 될 점. 부계음화는요. 요 이가 모여야 돼요. 항상 형식 형태소여야 돼. 형식 형태소 뭐라고요? 조사, 접사, 어미. 단어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문법적 기능을 하는 애들. 되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실질 형태소일 때는 뜻이 있으면 실질 형태소일 때는 국외음화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이가 실질 형태소면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요런 경우에 한번 예를 들어보자. 꽃 한 개라는 뜻이죠. 한 개. 그죠? 이불. 몇 개짜리 이불이에요? 한 겹짜리 이불을 혼이불이라 그러죠. 얇은 거. 되세요? 근데 우리 이거 그러면 티읕하고 이가 만나서 호치불이라 그래요? 그건 언어치료원 가보셔야 되는 거죠. 그죠? 왜 그래요? 이불 할 때 이불은 뜻이 있어 없어? 명사니까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요때는 어떻게 돼요? 음절의 끝소리부터 일어나서 티읕이 디귿으로 바뀌어.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그 다음 타임 정도에 이제 배울 텐데 니은 첨가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거 첨가 배울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니은 첨가가 돼서 혼이불. 다음 또 어떻게 돼? 구둣방 남이라서 발음이 어떻게 된다? 최종적으로 혼이불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중요한 건 뭐다? 이가 뜻이 있으면 실질 형태소면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죠? 두 번째, 마찬가지야. 또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어렵게 물어보면 여러분 헷갈리잖아요. 이런 경우에. 한 음절 내부에 있는 디귿, 티읕, 이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음절이 뭐라 그랬어? 우리 계속해서 글자라 그랬지. 디귿, 티읕하고 이가 한 글자 안에 있으면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아. 이게 뭔 소리냐? 음, 요런 거죠. 잔디.
우리 그러면 디귿하고 이가 만났네, 그지? 근데 우리 이거 잔지라고 발음해요? 아니죠? 왜? 디귿하고 이가 한 글자 안에 있잖아. 한 글자 내부 안에 있으면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아. 마찬가지야. 티읕의 경우. 우리 이거 느치나무라 그래요? 아니죠? 한 글자 안에 있으면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되시죠? 그다음 이제 선지에 물어볼 때를 대비해서 3번 어떻게 되냐? 국외음화는요. 좋은 방법하고요. 좋은 위치가 둘 다 변하는 음운 변동이에요. 이 정도까지 체크해 주세요. 좋은 방법, 좋은 위치가 둘 다 변하는 음운 변동 현상이다. 되시죠? 쉽죠? 음, 넘겨야 되겠네. 그 다음에 쉬운 거 하나 더 하고 어려운 거 합시다. 넘버링이 4번인가요? 네 번째, 유음화. 요것도 굉장히 쉽지. 유음화도 뭐겠어요? 유음이 아니었던 자음이 유음으로 변화한 거야. 그럼 우리 맨 첫 시간 유음이 뭐 있었어요? 리을 하나 있었죠? 그죠? 유음이 아니었던 자음이 이 유음 리을로 변하는 되시죠? 그래서 이놈은 간단해. 되게 쉬워. 어떻게? 받침이 니은이 와요. 그 다음 뭐가 와? 초성의 리을. 쓸게요. 받침에 니은이 오고요. 그 다음 초성에 리을이 와요. 혹은 반대의 경우도 괜찮아요. 받침이 리을이 먼저 오고요. 그 다음 초성에 니은이 와요. 그러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둘 다 뭘로 바뀐다? 리을, 리을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유음이 아닌 자음이 요 놈이겠죠? 비음? 얘가 요 리을로 교체. 얘가 요 리을로 교체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요런 게 뭐가 있냐? 우리 뭐라 그래?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됐잖아. 그지? 그럼 우리 이거 발음 어떻게 해요? 신라 이렇게 됐잖아. 그지? 그 다음 요 놈은 어떻게 돼? 살 등 부분 말고 날 부분 칼날 하면 우리 발음 어떻게 하게 돼? 칼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안 풀어봐도 되죠. 그죠? 어떻게? 다 똑같은데 니은이 뭘로 교체? 리을로 교체. 니은 비음이 뭘로 교체? 리을로 교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요게 보다 유음하다. 그러면 이거는 음운 변동이 몇 번 일어났을까요? 물, 난, 리. 유마 2번 일어난 거예요. 2번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여기 리을하고 니은하고 만나서 어떻게 돼? 물, 란 이렇게 되지. 그 다음 또 요 니은하고 얘하고 만나서 물랄리 이렇게 되지. 이해되시죠? 요게 유마다. 근데 마찬가지야. 여기까지 하면 얼마나 쉽고 좋아. 근데 국어가 짜증나는 점은 항상 뭐가 있다? 예외가 있다. 예외. 그치? 예외. 니은 리을이 만나면 반드시 니은 리을 리을이 돼야 돼.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예외의 경우. 예외. 한자로 된 단어 있죠? 한자어에서는 유마가 일어나지 않아요. 리을 리을이 되지 않아. 이해돼? 한자어에서는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어떻게 되는지 봐봐. 우리 임진왜란 줄여서 뭐라고도 해요? 임란이라고 하면 가만히 안 둘 거예요. 임진란 이렇게 발음하죠. 그죠? 그 다음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야 되는 비용 입원료. 또 뭐 있어요?
대학에 가면 요 파트는 의문론이라 그러거든요. 요거. 세 개 한번 봐봐. 얘네 셋 다 한자로 된 단어 한자어란 말이야. 그랬을 때 여기 니은 리을, 여기 니은 리을, 여기 니은 리을 만나는데 일어나지 않아. 왜? 우리 임진란이라고 발음하겠어? 아니에요. 발음 어떻게 할까요? 임진란 이렇게 하죠. 그죠? 얘는 어떻게 해요? 이 연음돼서 원, 뇨 이렇게. 이번뇨. 미음 연음돼서 문, 논, 음은 논 이렇게 돼요. 즉 한자어일 때는 리을 리을 유마가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오히려 리을이 비음으로 바뀌죠? 니은 니은이 돼버려요. 한자어인 경우. 그럼 어떻게 돼? 선생님 저 한자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한자로 된다든지 한글로 된다든지 제가 어떻게 알아야 하면 이거는 국어 시험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임진란 입원료를 내면 옆에 괄호 열고 한자 병기를 해줄 거예요. 한자어임을 알려줄 거야. 한자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아, 요게 한자어일 때는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는구나. 니은 니은이 되는구나. 정도만 염두에 두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음에 다섯 번째. 쬐까 많지. 경음화. 경음이 뭐였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면 어디 갔냐? 경음 보면 뭐였어? 아, 쌍자음들이었어. 단단한 느낌을 주는 쌍자음이란 말이야. 그럼 말의 뜻도 어떻게 되겠어? 경음이 아니었던 놈이 경음으로 바뀌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놈은 한글로 이렇게도 불러요. 경음은 된소리를 써요. 된소리, 되기. 된소리 아니었던 것이 된소리, 되기. 이렇게 말. 이해되지? 경음화는 좀 종류가 많아요. 첫 번째, 받침으로 누가 온다? 구둣방이 와요. 똑같이. 받침으로 구둣방 와. 그 다음에 초성에 뭐가 와요? 구둣방 사자 와. 구둣방 사자. 되지? 그러면 여기 초성에 있는 요 예사 소리들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예사 소리. 하나씩 달고 나오는 거야. 교체되는 거야. 쌍기역으로, 쌍디귿으로, 쌍비읍으로, 쌍시옷으로, 쌍지읒으로 교체가 되는 된소리로 변하는 게 된소리 되기.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떤 게 있어요? 구, 수 봐봐. 그럼 어떻게 돼? 구둣방에 모았어 받침으로. 기억 왔지? 그 다음 초성에 시옷 왔네요. 그래서 우리 이거 뭐라 그래? 야, 국수 먹자 이렇게 되죠.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딱 봐도 다른 부분은 똑같고 요 시옷이 쌍시옷으로 교체된 거야. 쌍자음은 하나의 음운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교체. 무슨 말인지 됩니까? 예. 그래서 요 놈은 1번은 품사 상관없이 모든 말에서 이루어지는 된소리들. 품사가 상관이 없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두 번째는 품사와 관련이 있어. 이놈 때문에 문법이 사실 두 배로 늘어난 거야. 누구야? 동사, 형용사 합쳐서 뭐라 그래요? 용언이라 그러죠. 그죠? 용언에 변하지 않는 어간 부분을 뭐라 그래요? 미안해요. 드디어 죽을 때가 됐군요. 용언에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 그러죠. 그죠? 용언의 어간이 뭘로? 니은이나 미음으로 끝나요. 받침이 니은, 미음이란 뜻이야. 그 다음에 누가 와? 초성에 기역, 디귿, 시옷, 지읒 와요. 비읍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없어서 그런데 그냥 여기 예사소리라고 외우셔도 돼요. 요거 외울 필요 없어요. 어? 그때 당연히 요놈들이 뭘로 교체되겠어요? 쌍기역, 쌍디귿,
쌍시옷, 쌍지읒 이렇게 교체가 돼요. 한번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신발을 착용하는 행위를 뭐라 그래요? 신다라 그러죠, 그죠? 아고 붙이면 변하지 않는 부분 어디야? 신다, 신고 할 때 신. 뭐 이미 발음으로 다 스포했어, 그지? 어간이 뭘로 끝나? 니은으로 끝나네. 니은, 미음 중에. 그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야. 신다, 신고 하면 이거 다 발음 어떻게 해요? 신다, 신고 이렇게 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 뭐 혹은 뭐 이런 것도 있죠? 머리를 세척하는 행위, 감다. 그지? 이번엔 어간이 뭘로 끝나? 미음으로 끝나고 감다, 감고 혹은 뭐 숨다 이런 거 있지, 그지? 무슨 말인지 되시죠? 어, 동사 형용사일 때만이에요. 어간이 받침이 니은이나 미음으로 끝난 다음에 뇌사소리 오면 된소리로 바뀐다. 그냥 쉽죠? 음, 세 번째, 그렇게 많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동사 형용사에 변하지 않는 어간 부분 다음에요. 우리 은는 을던 뭐였어? 관형, 사형, 전성어. 그 중에 특히 누구? 요, 리을, 이 오고 그 다음에 예사소리 구두땅 사자가 뭘로 변해요? 하나씩 달고 나오지, 그지?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으로 교체가 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만나다라고 하는 용언 다고 붙이면 어간 어디까지? 해보세요. 만나다, 만나고, 만나까지 안 변하죠? 여기가 용언의 어간이에요. 그죠? 여기에 관형사형전 성음이 리을 붙어요. 만날. 그지? 관형사니까 뒤에 뭐 나와야 돼? 명사 나와야 되지. 사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야, 이따가 만날 사람, 만날 사람. 이렇게 발음하죠. 그지? 혹은 뭐, 야, 알다, 알바야?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아, 그죠? 요 관형사형 전성음이 을 다음에 예사 소리는 된 소리로 교체돼. 무슨 말인지 되시죠? 음. 마지막 좀 많죠? 마지막 또 똑같아. 한자어로 된 단어, 한자어로 된 단어 받침 리을 다음에 디귿, 시옷, 지읒은 된 소리로 교체가 돼요. 이런 거 뭐가 있어요? 소설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갈등, 그지? 발음 갈등, 리을 다음에 디귿이었지. 그 다음에 뭐 시, 그 다음에 발전 요렇게 되는 거죠, 그죠? 한자어 다음에 디귿이요, 지읒은 벤소리로 교체가 됐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이건 국어 시험이기 때문에 이게 한자어인지 아닌지는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요 개념만 머릿속에 우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을까요? 물 한 모금. 그 다음 보자. 그 다음 교치.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는 두음법칙. 두음법칙. 두음법칙은요,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되시죠? 두음법칙은 외울 필요 없어. 한글 맞춤법하고 관련되는 건데, 두음법칙은 여기 우리가 배우는 교체도 있고요.
탈락과도 관련이 있어. 탈락이 되는 두음 법칙이 있어. 응?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 두음 법칙은요. 두음이 뭐예요? 머리 두자를 쓰는 거거든. 그러면 처음 소리야, 끝에 소리야, 중간 소리야. 머리니까 처음 소리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두음은 뭐냐면 첫 음절, 단어의 첫 번째 글자. 이해되지? 첫 음절과 음절에 관련된 발음 규칙이야. 이해되지? 그래서 첫 번째 교체는 뭐냐면요. 단어의 첫 번째 첫 음절에 뭐가 오는 거야? 혹은 레, 로, 뢰, 루, 르. 이렇게 되는 건데 뭔 소린지 한번 볼게. 예를 들면 쉽거든요. 우리 한자어에서 바다는 왕이라 그래. 오다는 뭐라 그래? 올 레자죠. 오다 레자야. 그러니까 왕래가 없다는 오고 가는 게 없다 뭐 이런 뜻이잖아. 그지? 오다 레자야. 그다음 하루는 한자로 뭐야? 1일, 2일, 3일 할 때 날 일자잖아. 그치? 그래서 다음 날이 오는 거 우리 뭐라 그래? 내일이라고 하면 북한 사람이잖아. 그치? 어떻게? 내일이 돼버려. 되세요? 어떻게 되는 거야? 단어의 첫 번째 글자라 그랬어. 내일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 글자 뭐야? 내잖아, 내, 그지? 요렇게 단어의 첫 번째 글자가 뭐가 왔을 때, 라레, 루레, 루르가 왔을 때, 리을이 뭘로 변한다? 다 이은으로 바뀐다. 나, 네, 노, 뇌, 누, 느, 이렇게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요? 외울 필요 없어. 이거 나도 외우지 않아요. 응. 그다음 두 번째. 탈락의 경우는요. 음운이 떨어져 나가는 건데, 아, 첫 번째 경우는 녀, 뇨, 뉴, 니의 경우. 단어의 첫 글자 첫 음절에 누가 오는 거야? 녀뉴뉴니가 와. 예를 들어 우리 여자를 한자로 어떻게 해요? 녀잖아, 그치? 녀 쓰고요. 그다음 자 오면 우리 여자라고 안 하고 여자라고 해. 그치? 근데 초성에 있는 이응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라고 해. 그래서 어떻게 돼? 니은, 여, 지읒, 안 돼. 이놈 밑에 풀면. 이응 없다 그랬어. 여, 자. 그러면 니은이 탈락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음. 하나 더 탈락의 경우.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 라레, 로레 뭐 이런 거 저도 외우지 않아요. 두 번째는 리아. 단어의 첫 음절로 려, 리에, 뮤, 뮤, 리가. 그러면 당연히 리을이 탈락을 해버리거든요. 예를 들어 뭐가 있어요? 야, 쟤는 네 의가 없어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 예의라 그러잖아. 리을이 떨어져 나갔죠. 무슨 말인지 되시죠?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한글 맞춤법 관련해서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끝말잇기에서 사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요런 게 두음 법칙이다. 뭐 나오면 교체인지 탈락인지 요 정도만 좀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죠? 중요한 경우는 뭐냐면요. 이 두음 법칙에 관한 경우는 다 봐봐. 오다 레자 그지? 여자 여자 그지? 뭐 예의 예자 예절 예자 요렇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 요 놈은 반드시 한자어일 때만. 순우리말은 두음 법칙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는 거야. 그죠? 한자어만 가능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단어의 첫머리 첫 번째 글자가 아닐 경우엔 두음 법칙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아.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야. 여기 분명히 여자가 여자로 두음 법칙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어떻게 돼요?
남연호소야, 남녀노소야? 여노소죠. 그럼 이때는 왜 니은이 안 떨어져 나갔어? 왜 그런다? 첫 번째, 단어의 첫째 음절, 첫머리여야 돼요. 두 번째 글자는 두음 법칙이 안 일어나. 무슨 말인지 되지? 응? 그 다음에, 을존명사의 경우는 두음 법칙이 일어나지? 을존명사는 두음 법칙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요? 우리 뭐 면 할 때 면 있잖아요. 그죠? 둘이 띄었었다는 건 다른 단어잖아. 그지? 이 단어의 시작은 니은으로 됐는데 이때는 두음 법칙이 일어나서 연 요렇게 안 하죠. 그죠? 을존명사의 경우는 두음 법칙이 일어나지 않는다까지. 됐을까요? 음, 또 하나, 또 하나. 계속 나오죠? 두음 법칙. 잘 봐봐. 우리 위에 보면 우리 쓸 때 만날 사람 이렇게 써, 만날 사람 이렇게 써. 그렇지. 이렇게 쓰잖아. 그지? 발음만 변동이 된 거고 우리 쓸 때는 만날 사람 이렇게 되잖아. 근데 두음 법칙은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요. 요 놈으로 쓰잖아. 그래서 두음 법칙은 뭐? 발음이 바뀐 거를 쓸 때도 그렇게 써. 그거를 뭐라 그래요? 표기에도 쓸 때도 반영을 한다라 그래. 표기 반영. 무슨 말인지 되시죠? 발음 바뀐 게 쓸 때도 그렇게 쓴다. 이런 거예요. 되시죠? 일곱 번째. 좀만 힘내요. 교체만 들을 게 많아요. 일곱 번째. 일곱 번째는 이모음 역행동어래. 이모음 역행동어. 되시죠? 그래서 요 놈은 뭐가 있냐면 요 놈은 어, 우선 앞에 글자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아, 어, 오, 우에 되시죠? 앞에 글자 모음이 아, 어, 오, 우가 있어. 되시죠? 그 다음에 누가 오냐면 이가 오는데 모음 그 다음 글자에 이가 오는데 요 앞에 뭐 자음이 있던 없건 상관없어요. 요 경우 요 경우 어떻게 되냐면 옆에 짝대기 하나씩 달고 나와. 에, 에, 왜, 위 이렇게 교체가 돼. 되시죠? 어떤 경우인지 한번 이런 거야. 우리 이게 표준어거든요. 아기가 표준어야. 그치? 어떻게 됐어? 요 아 왔지 첫 번째 글자에. 그다음 뭐 자음이 시, 이 왔잖아. 그치? 근데 우리 어떻게도 말해? 어머 요 애기 몇 살이에요? 요렇게도 하잖아. 그지? 마찬가지야. 원래는 동물의 그 모계 쪽을 어미 요렇게. 근데 우리 어떻게 돼? 야 애미야 국이 좀 짜다. 요렇게 되죠. 되지? 혹은 뭐 요런 경우도 있죠. 야 창피하다를 어떻게 해? 어휴 창피하게 시리 이렇게도 되잖아. 그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요 놈들 다음에 이가 오면은 다 이렇게 하나씩 달고 나온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음, 그러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 이런 걸 봐야 돼. 왜 일어나냐면 모음으로 가보셔야 되는데 모음에 오면 봐봐 우리 악이었단 말이야. 어떻게 돼? 아, 서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에 있어 뒤에 있어? 뒤에 있잖아. 아,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러면은 발음하기 쉬워. 어려워. 근데 애기 어떻게 돼? 애기. 그지? 혹은 뭐 애미야 이렇게 되잖아. 창피하다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 놈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음.
발음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후설로 갔다가 전설로 갔다가 발음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이모음 역행 동화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근데 중요한 점은 이놈은 발음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표준어는 맞다 아니다? 아니야. 맞춤법이 아니라는 거야. 저렇게 쓰면 틀린 맞춤법이라는 거야. 말할 때만 애기야 요게 봐준다는 거야. 말할 때만 발음할 때만 쓸 때 저렇게 하는 건 비표준어 맞춤법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혹은 뭐 요런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쓰다 보면 표준어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사람들이 앞으로 아기 말고 애기를 더 많이 쓰면 이제 얘가 표준어 아니고 얘가 표준어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렇게 된 경우가 뭐가 있냐면 이 뭐냐. 원래는 라면 끓여 먹는 거 뭐라 그래? 냄비라 그러죠. 원래는 남비였는데 사람들이 냄비를 하도 많이 쓰니까 요거를 맞춤법으로 인정하고 요거를 탈락시킨 거예요. 이해되지? 이런 것도 있어요. 혹은 대학생, 신입생들을 뭐라 그래요? 새내기라 그러죠. 원래는 새내기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도 새내기 하니까 요거를 인정하고 표준어로 얘를 탈락시켰어. 요런 경우도 있다 하는 것까지 알아두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음. 그다음에 그다음에가 좀 많죠. 미안해요. 여덟 번째는 음, 디귿 첨가 혹은 음, 뭐 사이 시옷 교체 뭐 요거를 교체라고 설명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디귿 첨가 혹은 뭐 사이 시옷 현상 요거를 교체로 설명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첨가가서 설명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저는 첨가해서 설명을 할 거니까요. 수능 특강이나 학교 선생님은 요거 있는데 왜 선생님 수업엔 없어요? 하면 첨가해서 설명할 거예요. 교체인지 첨가인지는 학교 선생님께서 설명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음, 여기까지 우선 하고요. 의문 변동 첫 번째 교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그래서 마지막,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 동화의 종류에 대해서. 동화. 동화, 미안해요. 치매야, 치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야, 쟤랑 동화되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똑같이 변화한다는 소리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뭐가 있었어? 우리 배웠던 것 중에는, 뭐, 경음화, 혹은, 뭐, 아니, 경음 말했는데, 유음화, 유음으로 똑같이 변화되는 거였잖아. 그지? 비음으로 변화되는 거였죠. 기계음화 이런 건데 화 들어가는 애가 다 동화인데 이놈은 두 가지 정도의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동화의 정도에 따라서 나뉘어요. 어느 정도 똑같아졌냐? 정도에 따라 나뉘어요. 그지? 첫 번째, 완전 동화. 얘는 완전 똑같아진 거야. 그리고 비슷하게 변하긴 했어. 완전 똑같진 않고 비슷하게 변한 거. 완전 동화야. 요 놈부터 설명을 할게. 잘 봐봐. 완전 동화는 요런 거야. 신라 했었어. 그지? 그럼 우리가 신라 요렇게 변했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돼? 니은이 요 리을을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리을이랑 완전히 100% 똑같아졌지. 100% 똑같이, 완전히 똑같이 동화되는 게 완전 동화예요. 그럼 불완전 동화는 뭐가 있냐면, 국민 볼까요? 이놈은 디귿이 누굴 만났어? 미안해요. 기억이 누굴 만났어? 미음을 만났어. 비음을 만났잖아. 근데 똑같은 미음으로 완전히 동화가 됐어? 아니잖아. 그지? 기음 중에 하나로 변한 거지. 완전히 똑같이 변한 건 아니지. 그지? 미음으로 똑같이 변하진 않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기음 중에 변한 거지 미음이랑 완전히 똑같아지지 않았어. 이런 게 불완전 동화.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거 시험에 나올 거예요. 두 번째는 동화의 방향에 따라서 얘도 쉬워요. 화살표로 가르쳐 줄 거거든요. 보세요. 동화의 방향에 따라서 순행동화, 역행동화, 상호동화라고 되시죠? 순행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갈 거야. 역행은 이렇게 갈 거야. 한번 해볼게. 순행동화는 뭐냐면요. 앞에 있는 의문이 뭐 뒤에 있는 의문의 영향을 받아요. 뒷의문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되는 거야? 미안해요, 미안해요. 거꾸로 되는 건 죽을 때 다 됐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욕하지 마세요. 어떻게 된다? 순행 동안은요. 뒤에 있는 의문이 앞에 있는 의문의 영향을 받아서 누가 변하는 거? 뒷 의문이 변하는 거야. 또 틀린 줄 알았네. 헷갈려.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했던 걸로 보면 칼날 볼까요? 이놈 발음 어떻게 했어? 칼날. 그러면 어떻게 된 거라고? 뒤에 있는 니은이 리을에 영향받은 거지. 그래서 리을하고 똑같이 변한 거잖아. 그치? 누가 변했어? 앞에 있는 놈이 영향받아서 뒤에 있는 놈이 변했어. 요 방향이 되는 게 순행. 쉽게 말하면 뒤에 놈이 변하는 게 순행. 그지? 그 다음에 역행은 뭐겠어요? 반대겠죠. 앞 의문이 앞에 게 변하는 거야. 뒷 의문에 영향을 받아서 누가 변한다? 앞에 의문이 변하는 거야. 뭐 반대로겠죠? 신라 보면 어떻게 돼요? 신라 앞에 게 바뀌었어? 뒤에 게 바뀌었어? 앞에 게. 뒤에 있는 놈이 영향받아서 앞에 게 바뀌었지. 이 방향으로 되는 게 역행동안. 그지? 상호동안 그럼 뭐겠어? 앞, 뒤가 쭉 바뀌는 거야. 이런 게 뭐가 있냐? 아까 했던 거죠. 백로 보세요. 이놈 어떻게 됐어? 니은의 비음화 먼저 일어나서 백로. 그 다음에 구두방남이 백로. 이렇게 됐지? 처음하고 비교해보면 앞에 것도 바뀌고 뒤에 것도 바뀌었어. 둘 다 바뀌는 게 상호동화다. 되시죠? 여기까지예요. 교체가 끝났고요. 나머지 다 쳐도 사실 교체 정도 분량이에요. 교체가 제일 많아요. 고생했어요.